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에 있는 단축키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에펙에는 많은 단축키들이 있는데 그 단축키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이 기능들 중에서 되게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많이 쓴다고 생각되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일단 단축키를 등록하는 방법은 컨트롤 얼트 슬래시를 컨트롤 얼트 작은 따옴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키보드 숏컷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아니면은 에딧 쪽에 들어가서 키보드 숏컷을 누른다면은 키보드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 레이아웃을 잉글리시로 설정을 바꾼 다음에, 그리고 자주 쓴다고 생각된 기능들의 목록을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건 F1에 설정했고 이건 F2에 설정했고 이거에 대한 거를 꼭 따라야 될 필요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단축키로 지정되지 않은, 혹은 이제 단축키로 지정이 됐지만 너무 많은 복잡한 커맨드들을 입력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알아가지고 자기의 이제 손에 맞게끔 이제 설정을 하는 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는 거를 일단 알았으면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이번 영상을 찍는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 Split, New Viewer and Toggle Lock을 F1에 설정을 했습니다.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은 뭐 이제 F1에 이제 뭐 뭔가가 등록되어 있긴 할 거예요. 뭐 헬프든 뭐 이런저런 게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 뭐 이제 아까 뭐였었죠? 뭐 스플릿 머시기 뭐였죠? 스플릿 뉴 뷰어 앤 투블락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있고, 이걸 이제 F1로 끌어당긴다면은 이 스플릿 뉴 뷰어 앤 투블락이란 기능을 F1을 누름으로써 바로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겠죠. 이 스플릿 뉴 뷰어 같은 경우는 락되어 있는 또 하나의 창을 띄워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컴포지션에서 new comp 뷰어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기능을 이렇게 띄워지면은 아무래도 뭐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걸 프리컴프를 해서 뭐 이거를 램프를 뭐 하나 설정해 볼까요?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조금 뭐 회색으로 주고, 안에 들어가서 뭐 이제 안에서의 이 뭔가 작업되는 것과 이제 최종 이제 밖에서 이제 설정되는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는 이 뭔가 최종, 이걸 최종이라고 바꿀게요. 최종 화면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최종 화면에 보이는 모습을 고정을 해가지고 내가 이 안에서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을 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레이어 스타일을 뭐 적용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지정된 것을 이렇게 최종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을 설정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인데, 이거를 아마 지정하는 기능이 단축키가 있기는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긴 할 텐데 되게 복잡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F1 뭐 자주 쓰지 않는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있는 숏컷을 없애고 이제 빠르게 뭐 이제 바로 지정된 화면, 이제 컴포지션 이쪽이겠죠. 이쪽을 클릭한 다음에 F1을 누르면 바로 이 화면이 뜨게끔, 화면을 사용을 다 했으면은 뭐 이제 컨트롤 W를 눌러서 바로 닫아버릴 수도 있고, 이게 F1을 눌러서 따로 화면을 떼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옆에 더블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 화면 자체를 더블 모니터 쪽으로 아예 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옆에 있는 더블 모니터의 화면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키워서 최종 화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서 따로 보고, 안에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봐야 되는 이런 작업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면서 보는 그런 거를 이제 단축키를 설정을 해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설정하는 거는 Toggle Show Layer Controls라는 기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입니다. 이거. 지금은 또 갑자기 버그가 먹어가지고 이게 설정이 또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데, 네. 원래는 이렇게 돼야죠. 그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계속 버그가 먹어가지고 이게 지금 설정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데, 원래라면은 이렇게 끄면은, 이 기능을 끄면은 이제 뭐 마스크를 한번 씌워볼까요? 뭐 마스크를 이걸 하나 씌워서 마스크가 왜 안 되지? 마스크를 뭐 씌운다고 하면은 뭐 이제 이렇게 마스크가 표시가 될 텐데, 끄게 되면은 마스크도 표시가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F2로 끄고 켬으로써 이 바운더리 같은 경우를 아예 안 보이게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원래라면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걸 끄면은 원래는 안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버그가 걸려가지고 그런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F2를 누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원래 이렇게 F2를 눌렀다 껐다 켰다 하면서 이게 비활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됨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고 안 보이고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많은 레이어들이 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임의로 배치를 해볼게요. 뭐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크게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뭐 이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도 있고, 뭐 아니다, 그냥 이거만 좀 더 크게 둘까요?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뭐 이제 이것도 프리컴프 돼 있고, 그러면은 되게 많은 이제 레이어들이 이제 뭐 선택되거나 그럴 때 표시가 되는 거에 있어서 좀 거슬린단 말이에요. 아까 이용했었던 이 뉴 컴프 뷰어 F1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최종 화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짜잘짜잘한 아웃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뭔가 이제 최종 화면에서 좀 거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꺼서 봄으로써 계속 버거가 걸리네요. 근데 원래 이게 끄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최종 화면만 이제 볼 수 있게끔 이제 방해의 요소가 없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 F2를 이용해서 단축키로 설정을 해서 하면은 좀 더 빨리빨리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다. 이게 그리고 되게 유용한 게 얘가 항상 켜져 있다고 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지멋대로 꺼져 있고 켜져 있고가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번 아웃라인이 예를 들어 안 보인다 하면은 또 꺼져 있네 해가지고 이것도 켜줘야 되고 이래야 되고 막 또 근데 안에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꺼져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되게 귀찮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켜져만 있고 많이 건들질 않는다면은 그냥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수고로움을 덜 텐데, 이게 생각보다 꺼진 일도 빈번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자주 쓰는 기능이다 보니까 이렇게 F2를 이용해서 바운더리 자체를 이렇게 깔끔하게 만드는 거를 단축키 설정해 두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이것도 단축키로 등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Show Hide Graph Editor라는 기능입니다. 저는 이거를 Shift Z라는 항목에 등록을 했고요. 말 그대로 이 그래프를 선택하는 거를 말 그대로 Shift Z를 눌러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Shift Z, 지금 이 키 커맨드에는 Shift가 인식이 안 돼가지고 지금 Z라고 보이는데 Shift를 누른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물결 표시 눌러가지고 전체 화면 해가지고 빠르게 그래프 에디터 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P Alt P 한 다음에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전체 물결 화면 한 다음에 이거 좀 옮겨볼까요? 근데 지금 바운더리가 지금 안 보이죠? 어느 순간 보니까 꺼져 있네요. F2 눌러가지고 바운더리 켜준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바로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F9 누른 다음에 이제 이거 자세한 뭐 그래프를 다룰 거니까 Shift Z 눌러서 그래프 에디터에 들어가고 전체 화면에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겠죠.
다시 Shift Z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오고 물결표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무래도 많이 그래프 에디터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단축키로 설정을 해두면은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기능 같아요. 그 다음 기능은 솔로라는 기능입니다. Shift X로 설정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자주 쓰는 기능들은 왼손으로 모든 걸 다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솔로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지정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아예 그 기능적으로 다 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솔로를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이거를 눌러서 이제 이 솔로의 기능을 단축키로 지정을 해서 일단 Shift X니까 Shift X를 눌렀을 때 원하는 녀석을 이제 딱 솔로를 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그냥 이걸로 누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타임라인이 더블 모니터를 더 쓰지 않는다는 경우 한해서는 이게 더욱더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되게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가 뭔지 이제 이거를 타임라인에서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내려가지고 16번이구나 이게 몇 번이지 하면서 선택하고 16번만 따로 보려면 이걸 또 선택하고 만약에 이걸 선택하고 싶다면은 이건 또 어디 있는 거야? 위에 있네? 위에 가서 얘도 솔로 선택을 하고 해야 되는데 타임라인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를 보고 싶다면 Shift X 누르면 바로 얘만 나오게 될 거고 여러 개 선택한 다음에 Shift X 눌러서 솔로 하면은 얘만 따로 볼 수 있을 거고 솔로 Shift X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타임라인을 위주로 보지 않고 이 컴포지션 이 화면을 위주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측면에서 되게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원하는 레이어만 보면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뭐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뭐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유용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 뭐 텍스트 한번 보고 싶다 이거 빼고 잠깐만요. 텍스트 한번 보고 싶다고 하면은 뭐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Toggle Video Switch for Selected Layers 이거는 아까 했던 것이 솔로라면은 이거는 레이어 자체에 눈을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Shift D로 단축키를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솔로랑 같이 되게 많이 쓰는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켜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솔로니까 뭐 영역이 이제 다른 데까지 만약에 이 영역 선택된 게 빈 공간이 이렇게 많다면은 뭐 이제 마스크를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 마스크를 사각형을 해가지고 영역만 이렇게 좀 좁혀줘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V를 이용해서 이제 선택을 할 때 마스크가 설정이 안 돼 있다면은 이 큰 컴포지션이 다른 영역까지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컴프 안에서 이제 다른 레이어를 선택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을 이렇게 좀 미리 잘 지정을 해서 해준다면은 이걸 선택할 때도 얘가 이제 마스크로 영역을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더 편해지겠죠. 자, 아까 등록했던 Shift D, Toggle Video Switch for Selected Layers를 Shift D를 눌러서 하면은 말 그대로 이걸 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누른 다음에 이거를 끄고 싶다면은 어딘지도 모를 것까지 내려간 다음에 눈을 꺼야 되겠죠. 그쵸? 결국 타임라인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타임라인에서 헤매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되게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더블 모니터를 쓴다고 해서 이 타임라인 쪽에 쌓여있는 수많은 레이어들이 뭐 공간이 많아진다면은 이거보단 조금 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무의미하게 스크롤을 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걸 다 치우고 지금 이 텍스트만 선택을 하고 싶다. 만약에 텍스트 한 1600에 뭐 200으로 할까요? 옵시 딱 맞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았지? 만약에 텍스트만 선택하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만약에 수많은 바리케이트들이 지금 이 텍스트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그냥 Shift D, Shift D, Shift D 눌러가지고 없앤 다음에 바로 그냥 얘만 솔로 켜가지고 하면은 딱 얘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뭐 전체 선택한 다음에 Shift D 껐다 켰다 하면은 한 번에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 시킬 수도 있고, 어쨌든 요는 이 타임라인에서 헤매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자는 게 이 자주 쓰는 기능들의 가장 큰 목표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컴포지션의 화면이 사실 중요하지, 여기서 뭐 이름을 뭐 어떻게 정하고 이걸 아무리 이름을 네이밍을 잘하고 정리를 해도 이 정리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네이밍을 하는데 오히려 너무 많은 시간을 드는 게 그게 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거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됩니까? 이거 앞 사각형 01 앞 사각형 02 이거는 이거는 왼쪽 위 사각형 이렇게 네이밍을 해서 하면은 왼쪽 위 사각형 01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러면 얘는 또 어디 있는 거야? 알 수도 없어 심지어. 그럼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또 얘 여기 있구나. 왼쪽 이 사각형 얘 02였었나 01이었었나 기억이 안 나네. 02 해야 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뭘 지정하는지도 사실 이름만으로 모두 다 구분짓기가 힘들 뿐더러 이 네이밍을 함으로써 정리는 어느 정도 될 수가 있긴 하겠죠. 특정 중요한 레이어라든지 특정 중요한 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인트 삼아 가지고 네이밍을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런 짜잘짜잘한 요소 하나하나까지는 모두 다 네이밍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시간적으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바로 다 꺼버리고 그냥 Shift D, Shift D 한영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한영 해주고 Shift D, Shift D, Shift D 얘만 볼래? Shift X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서 타임라인에 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이 단축키를 지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은 Select Previous Panel in Frame 다음 것까지 세트 메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가 세트 메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타임라인 쪽에 열려있는 수많은 컴프 창들을 이제 가볼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프리컴프 시키고 이렇게 많은 컴프들이 있을 때 이제 난 이 컴프로 가고 싶다면은 마우스를 클릭해서 빨리빨리 갈 수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아까 지정했었던 Shift Q와 W를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고 싶다.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도 상관없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빨리 그냥 키보드만을 이용해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고요. 네. 이런 것도 단축키 지정을 하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Ctrl W 눌러가지고 정리할 수도 있고 빠른 것 같아요. 30번 들어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서 이 텍스트를 수정을 했을 때 최종 밖에 있는 컴포지션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 있는 거 최종 컴프 본 다음에 F1 누르면은 새로운 화면 추가된다고 했었죠. 아까 단축키로 F1 눌러가지고 화면 추가됐는데 난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아웃라인들 싹 다 없앴으면 좋겠다 하면은 F2 눌러가지고 싹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아까 단축키 강자 쪽으로 쏙 가면은 여기서 바로 근데 다른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다시 Shift W 눌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겠죠. Shift W 헷갈리고 텍스트만 따로 봐야 되겠다. 근데 이 텍스트를 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방해 요소들이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은 꺼버리면 되겠죠. Shift D, Shift D, Shift D, Shift D 보인다. Shift X 눌러가지고 얘만 딱 보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가야 되니까 Shift
여기 선택해가지고 Shift Q 아니면 W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으로 가가지고 단축키 편해요 갈 수 있겠죠. 그렇죠? 한영을 항상 영어로 설정해야지 설정이 될 수 있고, 뭐 한글도 단축키까지 다 추가를 하면은 한글일 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솔로 커진 거를 Shift X 눌러가지고 꺼주면은 이제 다 보이게 될 거고, 이제 전체 선택한 다음에 Shift B 누르면은 다 보일 수 있겠죠. 그쵸? 그렇다면은 Shift Q와 W가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 Switch Between Current and Last Accessed Composition은 Shift C로 설정을 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마지막에 고른 컴프와 그리고 그 다음에 고른 컴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텍스트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설정을 바꾸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바꿀 때 이제 뭐 만약에 이거 바꾼 걸 이제 최종 화면을 보고 싶다 하면은 뭐 이제 최종 화면이면 여기 있다. 화면을 조금 더 늘려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Shift Q 이렇게 눌러서 좀 여러 화면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Shift Q W를 이용하면은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선택하고 최종 화면만 선택했다면은 Shift C를 누르면은 이 가장 최근에 있던 컴프와 가장 마지막에 선택했던 컴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랑 선택하면은 이거랑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거의 좋은 점은 최종 화면의 결과물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장점이긴 하겠죠. 그쵸? 그래서 뭐 이걸 아까 F1 눌러가지고 이걸 띄워가지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제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 선택 화면에서 빠르게 뭐 얘를 좀 위치도 좀 조정해 줘야 되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최종 화면과 단축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르게 수정을 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최종 화면과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르다. 정말 빠르다. Shift C 눌러가지고 바로 최종 화면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지점 하나 두 개를 찍어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Shift 아까 얘기했던 프리비어스랑 넥스트 파넬과는 좀 다른 느낌의 뭔가 포탈 하나 찍어줘 가지고 거기로 빠르게 이동하는 느낌의 이동 단축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까요? Reveal Inner Explorer는 Alt A에 지정을 했네요. 이거는 뭐냐, 자주 쓰는 기능이죠. 아무래도 뭐 이제 소스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 뭐 소스가 뭐 아이폰, 뭐 이제 뭐 핸드폰 이런 사진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소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때, 그때 아무래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리빌해서 리빌 이너 익스플로러 하죠. 그쵸? 그러면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걸 그냥 이제 Alt A 누르면 그냥 바로 여기 있는 걸 바로 띄워준다라는 뉘앙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빌이나 익스플로어를 자주 사용하니까 그걸 그냥 해놓은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Alt A 누르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이게 아마 키보드 숏컷을 보면은 뭔가 되게 그 기능들이라고 해야 되나? 중복되는 것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익스플로어에 이렇게 파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레이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리빌 이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근데 저는 여기 레이어에 설정해서 하면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말 그대로 파일에서 선택하는 리빌이나 익스플로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뭐 여기서 뭐 리빌이나 익스플로어인지 뭐식인지 하는 건데, 저희는 사실
여기서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게 어딨지? 그러니까 이 컴프 화면을 딱 봐가지고 이 리소스 어딨지?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리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Alt A 눌러가지고 바로 어디 있는지 짜잔 찾을 수 있게끔. 리빌 이너 레이어 소스 인 프로젝트, 이거는 반대로, 이거는 익스플로어 저희 이제 로컬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소스를 찾을 때라면은 이거는 컴포지션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될 때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얘는 어디? 마스크를 하나 만들게요. Shift X 눌러서 Ctrl 2, Shift X 하고 그러면은 얘는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폴더를 넣고 이제 폴더로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고 하면은 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하면은 reveal source in 이제 프로젝트를 해서 여기 있다라는 걸 이제 표시를 해주는 기능인데 그냥 Alt S 누르면은 바로 그냥 여기 있는 거 바로 보이겠죠, 그쵸? 그래서 나는 얘를 딴 걸로 바꿔치기 해야겠다 하면은 얘는 어딨지 하면은 넌 여기 있구나 라는 게 바로 선택이 되죠, 그쵸?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검색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려고 이제 설정해 놓은 기능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는 말 그대로 오디오 껐다 켰다의 기능입니다. 오디오가 없는데 지금 효과음 같은 게 아무거나 없을까요? 효과음이 괜찮은 게 없을까? 어디 보자. 되게 버벅대네요. 이제 하나 찾았는데 이거를 한번 좀 아까 했던 거를 좀 응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이폰이 어디 있었죠? Alt A 눌러가지고 바로 이렇게 화면 띄었죠, 그쵸? 여기에 아까 제가 복사한 음향을 하나 넣겠습니다. 타자기 소리를 올리면은 타자기 소리가 겁나 크게 나겠죠? 소리를 좀 줄인 다음에 소리 한 마이너스 10 정도로 줄이고 소리가 나네요. 어쨌든 어쩌고저쩌고 하면 소리가 나네요. 말 그대로 이거는 아까 Shift D가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는 거라면 이거는 Alt D는 소리를 껐다 켰다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축키가 너무 줏대가 없다고 해야 되나? 이건 왜 Alt D가 오디오고 이걸 단축키를 어떤 걸 설정하냐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그냥 한 손에서 오디오를 껐다 켰다, 비디오를 껐다 켰다, 사용했던 소스가 어디 있는지 찾았다 안 찾았다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축키를 자기가 좀 더 원하는 그런 쪽에 단축키를 설정을 해서 할 수도 있긴 하겠죠. 네. 프리즈 프레임 Alt F로 설정했습니다. 되게 많이 쓰는 기능이긴 하죠. 비디오 소스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컴프 같은 경우에서 이제 어떻게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소스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흘러가는 소스가 있는데 근데 나 여기서 멈춘 상태에서 쓸 거야 하면은 이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타임 클릭해서 프리즈 프레임을 해가지고 사용하면은 이제 이 멈춘 상태의 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프리즈도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긴 하니까 그냥 프리즈니까 기왕이면은 F 하면은 더 잘 배울 수 있으니까 Alt F 누르면은 원하는 부분에서 포화제 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은 Reveal Composition in Project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해당 들어와 있는 컴포지션을 리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종 화면, 그러니까 아까 얘는 어디에는 Alt S 눌러가지고 어디 있는지 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제 최종 화면을 한번 숨겨볼까요? 이번에는 꽁꽁 숨겨보겠습니다. 꽁꽁 여기 숨기자. 잘 숨겼고 이거를 이제 이쪽에다 숨기자. 자, 이제 최종 화면 어딨지 하면은 이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제 리빌을 해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 리빌 컴포지션 프로젝트 여기 있네요. 클릭하면은 여기 숨어 있었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이걸 이제 Alt X 누르면은 내가 지금 이게 어디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게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너 일로 와 하면서 바깥에 꺼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컴프의 위치를 알려준다고 보는 단축키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 리빌하고 그런 거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설정한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매트입니다. 매트는 이제 오른쪽 넘버 키패드에 등록을 했고요. 네, 이렇게 숏컷 들어가서 잉글리시 쪽 보면은 컨트롤 누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알파 인버트, 루마 인버트, 그리고 노트랙 매트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트롤 1, 2, 3, 4, 5를 누르면은 각자에 해당하는 매트들이 적용이 되게끔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매트를 검색하시면은 매트를 이제 설정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위에 있는 거에 이제 매트를 적용할 거냐, 이제 밑에 있는 거에 이제 매트를 적용할 거냐, 이제 이런 기능인데 밑에보단 아무래도 위에 바로 이제 그 매트를 적용한 경우가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위에가 이제 매트 소스가 돼가지고 매트가 되게끔 적용을 했고요. 이제 매트를 디폴트 이제 상태로 풀기 위해서는 이제 트랙 매트, 노트랙 매트를 컨트롤 5에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어디에 이걸 해볼까요? 한번 포지션을 빼고 가운데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매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빨간색으로 해서 나의 매트 설정할 거야 하면은 바로 한 다음에 컨트롤 1 하면은 알파 매트, 2 하면은 알파 인버트 매트가 될 거고요. 알파 인버트, 이제 루마 인버트 이렇게 2023인가 2024 와서는 이 트랙 매트도 되게 아예 패런트 형태로 해서 바꿀 수 있게끔 해가지고 더 많이 더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는 장점이 있죠. 그쵸? 이렇게 꼭 항상 위에 올려놓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그냥 다 패런트에서 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아무래도 통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좀 하나에 딱 위에 올려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 1, 2, 3, 4, 5 이용해가지고 매트 적용하는 것도 단축키로 사용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제 스크립트나 그런 것들을 단축키로도 몇 개 지정한 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좀 이제 실무 작업이라든지 그런 뭔가 작업 같은 거 할 때 조금 더 빨리 작업할 수 있게끔 자주 쓰는 단축키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기능들 이제 단축키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등록을 자기만의 단축키로 이제 지정을 해서 설정을 해서 구미에 맞게 이제 잘 적용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냥 쓰는 것보다는 얼트 쪽에는 진짜 무법지대라고 해야 될까? 아무것도 등록된 게 거의 없습니다. 진짜. 얼트 쪽에 위주로 해가지고 등록해서 써도 이 로토 브러쉬 리파인 엣지도 사실 쓸 별로 없잖아요. 없애가지고 얼트 W도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 저는 이런 것도 자주 쓰지 않는 기능들이니까 여기 Alt 위주로 해가지고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저는 Shift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Shift가 조금 더 손에 잘 감기기도 하고
기존에 있었던 단축키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걸 없애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Shift Z, 뭐 X, A는 뭐 show, hide, anchor point 이런 건 자주 쓰기 때문에 절대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Shift Z, X, D, Q, W, 뭐 C 한 개 자주 쓰는 단축키들을 뺀, 대부분 잘 사용하지 않는 단축키 기능들을 뺀 거에다가 넣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좀 이제 기능들을 이제 읽어보면서 이건 빼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자주 쓰지 않는 기능들이니까 싶은 것들은 빼서 사용을 해보는 것도 작업 속도 증진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효과음이 아니라 단축키에 대한 강좌는 여기까지였고, 기능들을 한번 다양하게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